여러분, 치킨 한 조각만 먹으려다 결국 한 마리 다 드신 경험 있으시죠? 감자튀김도 몇 개만 먹으려다 어느새 접시가 비어버린 적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맛있어서일까요? 사실은 우리 뇌가 튀김 음식을 중독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튀김 음식이 왜 중독성이 있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인과 함께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튀김 음식의 중독 메커니즘부터 뇌 훈련법, 건강한 대안까지 모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현대인의 식습관 문제를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얼마 전 송파구에 사시는 71살 박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체중이 4kg이나 늘었고 혈압은 평소 130에 80이었는데 160에 90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뇨 수치도 공복 혈당이 110에서 130으로 올랐더군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저녁 치킨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루 고생 끝내놓고 치킨을 보면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한 조각만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다 먹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 정말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정말 당황스럽고 자제력을 잃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튀김 음식의 무서운 중독성입니다. 그렇다면 튀김 음식은 왜 이렇게 중독성이 있을까요? 최근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방과 탄수화물의 치명적 조합입니다. 2023년 예일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있는 음식은 뇌의 보상 회로를 단일 영양소보다 무려 3배나 더 강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튀김 음식은 바로 이 조합의 완벽한 예입니다. 밀가루나 감자의 탄수화물과 기름의 지방이 만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될 때와 비슷한 뇌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할머니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치킨의 튀김옷은 탄수화물이고 기름에 튀긴 살코기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 조합이 뇌를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삭한 소리와 뜨거운 온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2021년 연구에서는 음식의 소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3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바삭한 소리는 뇌의 쾌락, 중추를 일반 음식보다 2배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튀김 음식을 드실 때 그 바삭바삭 소리 정말 좋으시죠? 이 소리 자체가 우리 뇌에게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뜨거운 온도까지 더해지면 입안의 감각 수용체들이 총동원되어 더욱 강렬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뜨끈뜨끈한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온도와 식감, 소리가 모두 합쳐져서 뇌를 완전히 매료시키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나트륨과 조미료의 마법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은 뇌의 쾌락 회로를 강하게 활성화시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 고나트륨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저나트륨 그룹보다 음식에 대한 갈망이 4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파는 치킨 한 마리에는 보통 3000mg에서 4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에 각종 향신료와 조미료까지 더해지면 혀의 감각이 마비되면서 더 많이 먹어도 짠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박할머니도 처음엔 짜다고 느꼈는데 먹다 보니 괜찮더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현상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뇌의 학습 효과와 습관화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서는 음식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분석했습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정 음식을 먹으면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음식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치킨을 드셨는데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치킨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뇌가 학습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치킨을 찾게 되신 거죠. 이런 과정은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기억하고 찾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튀김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10만 명을 18년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에서 주 4회 이상 튀김 음식을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7%나 높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혈압이 올라간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튀김 음식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한 겁니다. 실제로 박 할머니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250으로 올랐더군요. 텍사스 대학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주 4번 이상 튀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당뇨 발생 위험이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7만 명을 12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튀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박 할머니의 공복 혈당이 올라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매일 섭취한 튀김 음식이 췌장에 부담을 주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서는 튀김 음식과 체중 증가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5만 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주 3번 이상 튀김 음식을 먹는 그룹은 월 1번 이하로 먹는 그룹보다 체중이 평균 3.5kg 더 증가했습니다. 박 할머니도 석 달 만에 4kg이 늘었는데 이는 일일 섭취 칼로리가 약 300칼로리 정도 초과되었다는 뜻입니다. 치킨 한 마리는 보통 12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이를 매일 드시니 당연히 체중이 늘 수밖에 없었던 거죠. UCLA 뇌과학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서는 튀김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공명영상으로 분석했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고지방, 고나트륨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20%까지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튀김 음식을 먹어도 예전만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이는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과 매우 유사한 패턴입니다. 박 할머니도 처음에는 치킨 반 마리만 드셨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한 마리를 다 드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성 현상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2022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음식 갈망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300명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찾는 빈도가 50%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외로움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자동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는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튀김 음식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게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3번 이상 재사용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5배까지 증가하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생성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튀김을 하실 때 한 번 쓴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이 고온에서 반복 가열되면 분자 구조가 변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기름 온도가 180도를 넘으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경희대 식품공학과의 2022년 연구에서 160도에서 170도 사이에서 조리하면 이 물질의 생성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온도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1500mg인데 치킨 한 마리면 이미 초과하게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급상승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튀김옷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기름의 지방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상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트륨과 인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고나트륨 음식을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튀김, 음식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튀김 음식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면 기름 사용량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한 음식은 일반 튀김보다 칼로리가 40% 낮으면서도 만족도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감자튀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튀김은 100g당 310칼로리인데 오븐에 구우면 160칼로리로 거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맛도 바삭하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사 순서입니다. 튀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섬유소가 기름과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2022년 연구에서 채소를 먼저 먹고 튀김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20명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세 번째는 궁합이 맞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식초나 레몬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줍니다. 치킨을 드실 때 레몬을 짜서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나 우롱차는 카테킨 성분이 지방 흡수를 억제합니다. 고려대 의대의 2023년 연구에서 튀김과 함께 녹차를 마신 그룹은 중성지방 상승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배추나 무 같은 채소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치킨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조합이죠. 네 번째는 적절한 양과 빈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사항에 따르면 튀김 음식은 주 한 번에 1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킨으로 치면 다리 1개 정도, 감자튀김으로 치면 작은 한 봉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에는 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천천히 드시면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놀랍도록 유연해서 나쁜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3년 연구에서 마인드풀 이팅을 실천한 그룹은 12주 후 과식 빈도가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1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튀김 음식을 드실 때 첫 한 입을 10초간 천천히 씹으면서 맛, 냄새, 식감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 다음 한 입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정말 더 먹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만감은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느껴지는데 빨리 먹으면 이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치킨 대신 다른 건강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과 견과류 한 움큼은 어떨까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2022년 연구에서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30%까지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욕이나 산책도 좋은 대안입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서 자연스러운 기분 좋음을 선사합니다. 처음에는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 치킨집이 많으시다면 다른 길로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 자극이 줄어들면 갈망도 줄어들거든요. 냉장고에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견과류 같은 것들 말이죠. 갑자기 뭔가 먹고 싶을 때 손쉽게 집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갑자기 끊지 말고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간격을 늘려가세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 드시던 분이라면 3분의 2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음 날 드시는 방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박탈감 없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함께 체계적인 식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매일 드시던 치킨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괜찮네라고 하시더군요. 두 달째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더 줄이시고 대신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30분 정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세 달째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2.5kg 줄었고 혈압은 140에 85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공복 혈당도 115로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박할머니께서 가장 놀라워하신 것은 치킨 생각이 별로 안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한 거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고 그것도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다음 날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계단도 숨차지 않고 밤에도 잘 자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 정말 뿌듯하실 겁니다. 박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의 성공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파스타와 피자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식습관 개선 후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할아버지가 사용한 방법은 5분 규칙이었습니다.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을 때 5분간 다른 일을 하고 나서 정말 먹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10번 중 7번은 그 욕구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73세 김할머니는 치킨 대신 건강치킨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닭가슴살에 현미가루를 묻혀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 바삭함은 비슷하면서 칼로리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서울대 보건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함께 식습관 개선에 참여하면 성공률이 7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녀분들께 건강한 요리법을 알려주시거나 함께 장보기를 가셔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건강한 간식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할 때 기름 대신 물이나 육수를 사용해서 볶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튀김 음식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이 싫으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무카페인 차를 드셔도 됩니다. 다만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튀김 음식으로 늘어난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게 됩니다. 박할머니도 산책을 시작한 후 치킨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튀김 음식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지면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튀김 음식의 중독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튀김 음식의 중독성은 4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지방과 탄수화물의 치명적 조합이 뇌 보상 회로를 3배나 자극하고 바삭한 소리와 뜨거운 식감이 뇌를 2배로 만족시킵니다. 여기에 나트륨과 조미료가 쾌락 회로를 강하게 깨우고 뇌의 학습 효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충분히 다시 훈련될 수 있습니다. 마인드풀 이팅으로 의식적으로 천천히 드시고 보상을 건강한 것으로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개선해 보세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녹차나 레몬즙을 곁들이고 적절한 양과 빈도를 지키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고 기름 재사용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시고요. 박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2주만 버티시면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튀김 음식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체중 증가, 혈압 상승, 소화 불량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건강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박할머니처럼 체중도 줄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도 가벼워지실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